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차라리 이전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또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 가치관이 없으면 오히려 이 세상이 옳은 방향으로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 사회적, 철학적 의견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나면 그 고정된 그 견해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계에서 한국만큼 온 세계에 잡다한 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튼튼히 바닥에 박고 있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불교 한번 봅시다. 불교의 지금 원조 국가가 어디냐?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에는 뭐 지금 불교가 북부 지방에 조금 말고는 없습니다. 자,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 또 버마, 뭐 라오스, 이런 동남아에 불교가 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불교와 우리 한국에서의 불교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의 생활에 지금 불교가 미치는 문화적인 영향은 한국의 불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중국에 가도 달라요. 한국은 불교가 거의 한국의 토속 어떤 신앙이나 철학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들어온 가톨릭도요,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개항이 되면서 들어온 개신교는 지금 한국 최대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슬람 신자도 한국에 수십만 명입니다. 그 외에도 온갖 사이비, 하여튼 종교부터 토속 종교, 또 뭐 샤머니즘 같이 합치면 국민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거의 있겠나 할 정도로 지금 종교적인 이 영향력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만 가도 기독교도 새도 별로 없고 가톨릭도 별로 없고 불교도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 가도 저게 무슨 토속신앙 비슷한 거지, 저게 무슨 불교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자 하면 한국만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거의 토착화해버렸다. 모든 외래 종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 토착화해버리는 독특한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이민의 나라에서 원래 그런 종교를 믿던 사람이 가서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는 가톨릭, 영국이나 서유럽, 북유럽은 또 그 프로테스탄트, 뭐 또 이 아시아계에서는 불교, 그리고 이슬람, 뭐 이렇게 형성된 그 미국의 이민자에 의한 종교와 한국의 종교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종교가 그렇게 자리 잡는 데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어떤 이런 이 신앙에 대한 의식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한국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 믿음도 종교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대깨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깨문이 아닌 사람이 대깨문을 바라볼 때 저건 뭐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낍니다. 조국, 정경심이, 윤미향이, 최강욱까지 추앙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손혜원이를 추앙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반면 그럼 보수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안 그러냐? 그것도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사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깨문도 유사 종교, 숫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태극기도 유사 종교.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의 꼴통 수구 좌파도 유사 종교화되어 있고, 기득권 또 수구 우파도 유사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는 집단도 유사 종교화되어 있어요.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이 숭배하는 집단 다 유사 종교입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을 숭배하는 집단까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사 종교입니다. 기독교하고 묘하게 연결되어서 황교안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더라고요. 내일 모레 황교안의 종말이 다가오는데 황교안을 추정한, 제가 볼 때 휴거 신자 같았습니다. 옛날에 휴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입니까? 그 교회 앞에 종말의 날이 다가오면 모두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카메라 다 들이밀고 했는데 휴거 없었지 않습니까? 자, 신천지를 두들겨 잡고 이 코로나의 전파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솔직히 신천지 두드려 잡는 세력도 신천지하고 못지않은 유사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유사 종교화되어 가는 이 부분, 그러면서 이것이 세상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신들이 좌우에 맹목적인 어떤 정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애국자고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신념으로 줄기차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사시사철 집회하러 나가고, 툭 하면 애들까지 끌고 나가서 추운 데서 몇 시간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유사 종교가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문재인을 추앙하는 사람한테 문재인을 혐오하는 사람이 가서 문재인을 왜 추앙하냐고 이야기하면 불교 신자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태로든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그런 유사 종교화되어 있는 이 정치적인 팬덤 현상도 이것도 잘못됐다고 상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 유력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이나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유사 종교의 한쪽에 서서 춤을 추지 않으면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불가능하고 입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도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의 악순환을 계속 더 가져가고 정폭시키는 거예요. 자, 한국의 보수 언론이 여러 사회 현상을 대할 때 보면 보수 이 지지층들을 계몽을 시키고 그들을 깨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보려다가 좀 얻어맞고 욕 들으면 편성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수차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한겨레 같은 좌파 언론도 가끔씩은 좌파들을 계몽시키려 하다가 기자들이 얻어맞고 옷을 벗고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들도 결국 좌파의 대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에는 지성인이나 지식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룹이 거의 없어졌어요. 변호사도 이 패거리에 들어가고 교수도 패거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국은 또 하나의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론을 누가 만들어내는가 하면 다수의 국민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수구 기득권들이 만들어내요. 그럼 수구 기득권이 만들어낸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논리가 좌우에 골고루 미쳐요. 대표적인 게 타다입니다. 타다 때 보면 이 우파들이 더 찬성하고요. 좌파들도 일부 반대가 있지만은 또 정권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결합되어서 타다를 다 이렇게 밀라다가 결국 대중의 이 표를 의식해서 차다가 지금 밀려버렸죠. 자, 그렇지만 문정권도 끝까지 타다 편을 들라고 했습니다. 타다뿐이겠습니까? 삼성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좌파들은 삼성을 반대한다 어쩐다 하는데 무는 삼성을 찬성합니다. 삼성을 갖다가 조지는 척하지만 결국 봐줍니다.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생 먹고 살 원격으로도 던져줍니다. 보수는요, 무조건 삼성과 원격으로, 그리고 삼성을 중심으로 한 정경련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교과서인 양 성경인 양 따릅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오른쪽에서는 반대가 없고 왼쪽은 바닥 정서는 반대인데 위에서는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타다나 삼성 문제나
원격 의료에 오게 되면 결국은 이 좌우의 수구 기득권들은 그냥 이걸 밀어붙여 버리고 그쪽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러면 거기에 양쪽에 종교화되어 있는 정치 집단은 자신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야. 타다는 아니야. 삼성의 지금 저런 이 정경유착은 아니야. 원격 의료는 안 돼.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나오면 누가 뭘 어떻게 할지 빤하게 예측이 다 되는 겁니다. 문이 그 예측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원격 의료를 밀어붙여도 저항 세력이 이제 거의 도태되어 가고, 대깨문은 어제까지는 원격 의료 안 된다는 것이 대깨문에 걸맞는 정서더라도 문이 뭔 소리야 원격으로 가자 하면 대깨문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영혼이 없는 좀비가 되어버려요. 이 우파요 여기서 원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아마 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농객이라고 지금 유튜브 하는 것들 전부 다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대중이 계몽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계란을 들고 바위를 매일 한 100개씩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대중은 각자가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각자의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원격 의료라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 원격 의료를 내 인생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요. 한마디로 이 철학과 또 토론과 그리고 이 이론 이런 것들이 부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논쟁을 통한 결론 도출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결론은 각자가 다 자기가 속한 무리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거기 대비시켰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날까 하는 것은 답이 그냥 빤한 겁니다. 좌파들은 문재인이 이건 산으로 가자 하면요. 좌파들이 어제까지 바다로 가다가도 돌아서서 산으로 갈 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에 쓰나미 올 때요. 쓰나미가 왔을 때 방파제로 간다니까. 그건 작은 쓰나미가 왔을 때인데 큰 쓰나미가 오는데 방파제 위로 꼬마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가다가 다 죽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가야지요. 그 대깨문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숫골들은 답이 빤합니다. 왜? 기득권, 숫골들은 워낙 판단 기능 자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득권이 심어놓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답도 없는 이런 선동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선동들이 오히려 좌우에서 돈을 벌어먹거나 출세를 하거나 이 좌우 좀비들을 자극시키기에는 훨씬 좋은 겁니다. 좀비들 수준에는 그냥 좀비들을 핏덩어리로 자극시키는 것이 쉽지 좀비들에게 깨어나라 각성하라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새로운 길을 가라 한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이 개 돼지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알아들었냐고 각성하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좀비일 때 누가 이기느냐? 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움직이는 저 문재인류의 그야말로 좀비 사육 훈련 선동 방법을 아는 좀비 트레이너 1등급이 이기죠. 이 숫고르 좀비들은 그동안에 너무나 쉽게 그냥 몰아왔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쪽에 다 찍어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 수꾸르 좀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둘 다 좀비니까 선동만 좀 잘하면 장사가 되는 핏덩어리 좀 더 던져주는 쪽으로 가서 그냥 줄 설난다고 이 수꾸르 좀비들 일부가 이탈해서 이번 총선에는 저쪽에 대깨문 좀비한테 가버린 겁니다. 100만 원을 갖고 흔들고 몇십만 원을 흔들고 10만 원, 5만 원을 흔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모두가 스스로가 좀비가 되어가는 세상. 그러면서 좀비가 아닌 사람한테 떼거지로 몰려와서 너는 왜 좀비 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지랄합니다. 제가 요즘 댓글을 볼 때마다요.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엄청난 이 뭐라고 폭력적 충동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이 댓글 자체가요. 자,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참 이거 어떨 때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회의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변화는요. 좀비들은 변화를 못 만들어냅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보수 끝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변화가 나온다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난 보수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대깨문 좀비들의 나중에 노예가 될 거예요. 좀비 사이에도 이제 등급이 더 생겨서 대깨문 좀비들은 그래도 상민이고 평민이고 이 수꾸르 좀비들은 이제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자, 새로운 길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거 왜? 그냥 대중들은 그냥 먹이 던져주고 좀비처럼 만들어가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중들 보고 생각을 하라,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5년 동안에 이제 다음 주면 5주년입니다. 뉴핑. 5년 동안에 지금 한 9,000개를 했어요. 혼자서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 컨텐츠를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 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맹목적인 지금 바위를 향해 계란을 9,000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벽을 느낍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는 이 좀비들을 한 번은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한국의 보수가 지금 썩은 좀비들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좀비의 세상이요. 언제 종말이 오느냐. 이 묵시론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런 종말의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요. 본의 아니게 나타나서 그 바이러스에 불과하지만 이 좀비 세상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비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견디지 못하는 마지막 시한을 엄청 당겨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연말쯤 넘어가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 좀비의 시스템은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들 각성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자신은 던져주는 빗덩이만 먹고 그냥 좀비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구나. 이제 먹이도 끊어졌구나라고 느끼게 될 때 그때 이제 좀비로 살다가는 딱 굶어 죽기 알맞겠구나. 이제 그 타이밍이 옵니다. 이 타이밍이 오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무리 각성하라 이야기해봤자 그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느꼈을 때 그때는 각성하라 하면 그때 말 들을 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즉 심판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각성이 되면 이제 좀비에서 깨어나 인간의 길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